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행복 지도사 양성 교육에 대한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 체험 학교란 오늘 제목은 행복 체험 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복 체험 학교란 행복 지도사를 양성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행복체험학교를 설립하게 된 목적은 세상이 점점 냉정화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냉정해가는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속 시원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행복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더 나아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쁨을 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 지도사입니다. 행복체험학교란 행복 지도사 1급과 2급을 양성할 수 있는 민간 자격관리 기관이기도 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는 210-82-79906입니다. 첫 번째로 행복 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격과 과정에 대해서 하나, 18세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한민국에 거주한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8세 이상이니까 남자 여자가 없고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은 그렇게 되는데 그 자격을 따려면은 행복체험학교에서 운영하는 교과 과정을 수료하면 됩니다. 교과 과정 수강을 원하는 자는 댓글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수강할 수 있도록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 지도사 양성 과정은 자기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웁니다. 마음의 세계, 즉 말하자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 평등하냐? 공기, 물, 태양 이것이 우리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또 태양을 우리는 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우리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 갖고 우리는 그 수직 사회가 되어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되고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너무 억울하죠. 똑같은 1%밖에 자랑할 것이 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차별을 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뭐 잘못되어 가는 사회를 우리가 고칠 수는 없겠지만은 스스로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찾아내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행복 지도사 양성 과정 속에 두 번째는 이제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데, 이게 두 번째 뭐냐면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행복하다 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오해를 통해서 불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 다른 사람이 미워하거나 실망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다 문자로 오해로 이렇게 불행해지는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뭐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든지 문자를 했는데 안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오해가 생기죠. 이렇게 생기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확실히 알기 전에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다 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오해에 대한 시가, 유명한 시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시인이 누구냐면 김왕로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제가 버들치라고 하는 시를 한번 읽어보니까 그 오해에 대해서 시를 잘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들치, 김왕로. 나는 내 말이 내게 왔다가 사라지는 줄 알았다. 한 두레박 우물물이었다가 겨울물로 흘러가 돌아오지 않는 줄 알았다. 구름이 되었다가 지리멸렬하는 줄 알았다. 한 시절 억새로 나부끼다가 가는 줄 알았다. 내 말이 여름철새로 멀리 이동하는 줄 알았다. 미루나무 노란 단풍잎이었다가 지는 줄 알았다. 나는 내 말이 그렇게 떠나는 줄 알았다. 물리기 푸른 징금다리 아래서 겨울을 건널 내 콩콩 발소리 기다리는 버들치인 줄 몰랐다. 그리움 물풀처럼 물고 사는 버들치인 줄 몰랐다. 작은 지느러미 파닥이며 사는 버들치인 줄 몰랐다. 이 시가 어떤 시냐면은, 이제 냇가로 이제 돌다리를 건널 때 돌다리 밑에서 이 버들치가 사는 버들치가 다 도망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며칠 있다가 또 가보니까 거기에 또 버들치가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망가는 줄만 알았는데, 오해했는데,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그대로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적인 시인의 경험담을 쓴 것이지만, 사실적인 이야기도 허구로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연성만 있으면은. 이 시를 쓴 목적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쓴 시가 바로 버들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해만 하지 않아도 불행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오해만 하지 않으면은 절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과정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을 배웁니다.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이 파괴되면은 이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정말 자녀들을 잘 교육하려면은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정이 파괴된 가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자녀들이
이게 올바로 자라지 못하고 불행을 경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주위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만이 자기도 행복하고 또 가정도 행복하고, 그리고 이 사회가 행복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불행하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정말 불행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손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안정돼야 이렇게 일도 잘할 수가 있고, 가정이 불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모든 일이 이제 참 사고도 나게 되고, 또 이제 돈이 엉뚱한데 써버리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부부는 서로 보이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은 이제 보이지 않는 신이 있고 보이는 신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신은 우리가 죽어서 만날 수 있는 신을 하나의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이는 신은 우리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함께 살아가는 부부는 신을 모시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신을 모시듯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또 신을 모시듯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가정은 낙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야만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복 주도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 주도사는 무엇을 배우느냐?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비결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편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막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만 하고 떠들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자꾸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 성격 고치지 못하면요, 친구를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고 아주 나쁜 말로 말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왕따가 됩니다. 왕따라는 말을 사용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자기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가장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가까운 친구가 되려면은 상대편 말을 들어주면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인정해주면 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요, 절대로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배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지 괜히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배척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인정하고 또 그 사람을 좋아하면은
그 영원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간단한 거지. 이게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실천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속의 나를 배웁니다.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사람은 이 마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불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밥을 먹으면요, 반드시 이제 카페 가서 차를 마십니다. 옛날에는 카페 가서 차 마시려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는 상상도 못했죠. 네, 그렇지만 요즘은 어지간한 사람이 다 차 한잔 마실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유는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이제 카페 가가지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 들어주고 또 서로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사람을 사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담을 나누는 것이 그게 최고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요. 내가 여행도 해보고 다 해봤지. 아이고 중국도 여행 해봤지만은 너무 피곤하고 어렵더라고요. 여기저기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건 사야 되고 쇼핑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안 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데 거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복체험학교에 오면은 식사하고 또 차 마시면서 서로 사귀고 관계 발전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많은 마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면요, 그것도 하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 됩니다. 행복 지도사가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행복 지도사 모임을 합니다. 왜 행복 지도사 모임을 하느냐 하면은, 행복 지도사가 되었지만은 자기 혼자 그 행복을 유지해 나가기는 참 어려워요. 작심삼일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그냥 계획을 가지고 마음을 굳게 먹고 해도 그 마음을 지켜나가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임을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모임을 가지고 그 모임에서 서로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 행복을 유지해 나가는 그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 이야기도 하고 서로 그러는 가운데 신뢰가 생기고 서로 우리는 혼자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보다 주위에서 서로 행복 지도사들끼리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이렇게 늘 기억을 하고 또 이제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면요, 그 주위의 그 행복 지도사들 동료들 때문에 엉뚱한 짓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강제성을 띄워서라도 반드시 행복체험학교는 공동체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공동체 모임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문학기행도 가고요, 가끔씩 모여가지고 신앙송회도 하고 또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면은 등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그, 친밀해지고 서희가 이제 동료의식이 생기게 되면은 그 자체 내에서 모임 자체 내에서 행복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완벽한 행복은 참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동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모임에서 일을 해 나가면은 혼자 외롭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그 몇 배, 10배, 한 100배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임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우리가 경로당에 가서 봉사를 또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이제 어깨에 주물러 드리고 손, 발, 종아리 이렇게 주물러 드리면요. 제가 6년 동안 해봤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만큼 또 좋은 게 없어요. 모든 이제 피곤이 어깨에 뭉쳐있기 때문에 어깨를 주물러주면 피곤이 다 풀어지고요. 또 이제 혈이 발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을 만져주고 지압을 해주고 종아리, 요즘 종아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종아리를 이렇게 만져주게 되면은 우리가 그 종아리 만지는 법, 또 발 마사지하는 법, 그리고 손 이게 지압하는 법, 그리고 또 치매 예방하는 운동, 혈액순환 운동, 근육 푸는 운동, 이런 것을 다 이제 그 자기 체력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놀라운 건강의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봉사하는 사람도 이게 그 신체가 건강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 발 마사지를 좀 하게 되면은 막 더워요. 열이 올라가요. 우리 몸에 1도만 올라가도 모든 병균이 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연구해서 이야기를 다 듣고 전달하는 건데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뭐 근육통이고 뭐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말도 듣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1도만 높아도 그래서 굉장히 병균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봉사를 하면은 좀 덥습니다. 그럴 때 자기 몸 속에 있는 모든 병균도 죽고 또 이렇게 혈액순환도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건강하게 되는 거죠. 제가 6년 동안 경상 봉사할 때 한 번도 뭐 감기 걸리거나 뭐 아프고 뭐 이런 걸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그 봉사 나가기 전엔 계속 뭐 콧물 나오고 뭐 그냥 기침 나오고 뭐 기침 약 사먹고 뭐 이거 뭐 제가 고생 많이 했는데 봉사를 하면서부터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봉사를 하게 되면은 육체적 건강이 오고 나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행복해지고 받는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 지도사가 되면요. 행복한 가정을 분명코 만들어 질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렇게 바람이 불고 이렇게 이제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전달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자기 집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했던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임을 같이 이렇게 만나 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 지도사는 반드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행복 지도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행복하지요. 가정이 행복하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듣고 이 행복 지도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전화번호를 예, 남겨주시면 꼭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행복 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